마켓 리더스 클럽 두 번째 주제는 Follow the Man, 워렌 버핏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0년 1월, 2월 초까지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2월 중순부터 또 미국 시장은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되면서부터 금융시장에 패닉이 있었고요. 굉장히 급격한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공포에 매수하라. 나는 미국을 사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겁에 질렸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 한 번쯤은 나와서 벌써부터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는 소식이 들릴 법한데 최근에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매수했던 델타항공 주식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매도하기도 하고 은행 주식을 또 매도하기도 하고 과거 금융위기하고 또 닷컴 버블 이후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워런 버핏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 이제까지 보면 사실 그 S&P 500 주가 지수보다는 훨씬 아웃퍼폼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워런 버핏이 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에도. 닷컴 버블 있을 때도 기술주를 매수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비아냥을 받기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그 크래프트라든지 또 델타항공 주식 같은 경우가 있어서 워런 버핏도 이제는 한물 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시장에서 눈치채지 못한 뭔가를 워런 버핏은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번에도 버핏이 옳았구나 라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아무도 모르죠. 버핏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좀 실마리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그거를 섣불리 짐작하기 전에 먼저 이 투자의 대가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단순한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까지 단순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가의 서메이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이 상단에 보면 이게 버핏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구질이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 휘두른다. 야구에 많이 빗댔는데 처음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이 비율이 50% 이하일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있고 50에서 70%, 75% 지금 여기 50이라 그러면 75% 여기죠. 역사적으로 최근 몇십 년 동안 보면 닷컴 버블 이후가 있었고 금융위기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이때가 이제 뭐 significantly는 아니지만 modestly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주식을 매수를 했었죠. 그 75에서 90 사이 요 구간을 페어 밸류 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위에가 90에서 115. 이 정도가 이제 고평가되기 시작하고 그 이상은 이제 엄청난 고평가인 거고 현재는 어떠냐면 놀랍게도 5월 1일 새로운 그 1분기 GDP가 나왔죠. 그거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36.3%.
근데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차트에는 이게 급락장일 때 사실 120 뭐 한 중반까지 떨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줘가지고 현재 위치 여기 있는데 이걸 보면 버핏이 왜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사지 않고 있는지를 사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마리가.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닷컴 버블 말고 금융위기 말고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아무래도 이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워낙 뉴욕 이코노미로 올라가면서 변하면서 테크주들이 이제 과거 닷컴 버블 초과할 만큼의 엄청난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버핏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지금 뭐 맞냐 틀리냐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어쨌든 그 버핏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다. 그냥 고평가가 아니라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핏이 지금 주식을 사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이해가 되죠. 아마도 버핏이 생각하는 흐름은 1분기 이렇게 빠졌죠. 회복을 하고 아직 바닥에 오지 않았다. 뭐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버핏은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컴포터블하지 않는 곳에서 굳이 방망이 휘둘 필요 없다.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버핏은 더 현금을 늘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대공황 같은 시나리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흐름을 또 기다릴 수도 있죠. 현재에서 지금 워낙 유동성으로 시장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리테스트, 그러니까 전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아마 이때는 버핏도 뭐 여기까지 기다릴지 모르지만 슬슬 매수를 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죠. 버핏은 요즘에 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요. 시장에게. 그래서 그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이제 찰리 먼거 인터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현재 이 버핏 인디케이터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이런 헤드라인도 지금 마켓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나온 건데 가장 최근 거에 4월 30일 날 이 기준을 보면 시그널링 크래시 could be coming 뭐 확실히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크래시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보시면 여기면 충분히 올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 친구 먼거는 최근에 찰리 먼거가 굉장히 이제 버핏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투자 지금은 숨죽이고만 있다. 4월 19일자 버크셔 해더웨이 부회장이 보는 코로나 경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태풍을 만난 선장과 같다. 그저 살아서 나가기만을 소망할 뿐 기다리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버크셔 해더웨이를 하나의 어떤 배에다가 비유를 하면 이제 먼 거하고 이제 버핏이 이제 선장인데 코로나 같은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페드가 아무리 이렇게 돈을 푼다고 하지만 결국 기업은 실적이 중요한 거고 실적이라 하면 결국 심플히 얘기하면 이제 그 현금 흐름, 그 이익, 현금 흐름, 그 이익 그리고 이제 밸런스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멍이 뭐 여기저기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 아직 그 미국이 리오프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사들도 뭐 재택근무하고 뭐 나중에 각 그 기업의 어떤 데미지를 과연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죠, 현재로선. 물론 뭐 회사 내부자들은 그나마 감은 가질 수 있겠죠. 매출을 어떤 근거로.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뭔가 그 문제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진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먼거하고 버핏은 굉장히 지금 그 뭐 누가 보면 굉장히 겁에 질린 것 같은 이 단어인데 표현인데 상당히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 작년 말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주식 가치 마켓 밸류 기준으로 이렇게 10개를 한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애플 현금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죠. 마진은 굉장히 좋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08년도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버핏이 우선주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난 회사고 코카콜라
그리고 아멕스, 웰즈파고, 문제가 있었던 현재도 문제가 있는 크라프트, 그리고 신평사, 무디스, JP 모건, US 뱅콕, 뱅크 오브 뉴욕, 멜론콕. 이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식이 하면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줌, 뭐 여러 개 있는데 없어요. 그나마 이제 애플 정도만 이제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없어요 여기 사실. 지금 이것만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은행만 보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아멕스는 은행은 아니죠. 웰즈파고, 그리고 신평사, JP 모건. 이 보면은 뭐냐면 지금 미국 경기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정상군 역할을 첩보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결국 뭐냐면 지금 페드에서 뭐 보증을 해주고 뭐 연준에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 은행들이 돈을 메인스트리트에다가 이제 비즈니스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고 무디스야말로 이제 기업 등급 평가를 한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아무래도 긴밀하게 지금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버핏이 이렇게 신중한 데에는 굉장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CNBC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요즘에 이런 건 웬만하면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변화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죠. 델타 에어라인 여기 있지도 않아요, 사실. 밑에는 미미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버크셔 헤드웨이 클래스 B, 베이비 버크셔 헤드웨이라고 하는데 A 쉐어는 너무 비싸요. 이게 보통 50대 1 정도로 이제 지금 되는데 아무래도 롱텀 인베스터들은 아마 한 주당 액면가가 크죠. 거래 금액이 큰 거를 들고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클래스 B를 만들어서 베이비 버크셔 헤드웨이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좀 쪼갰다 이건 거고. 재밌는 거는 이 마켓 캡을 보면 460조죠. 460조.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2019년 말에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현금이나 현금 등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면 128조예요. 128조를 460조로 나누면 한 28% 정도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금 현재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28%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의 액수를 볼 필요가 있는 게 128조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뭐 요즘같이 이렇게 지금 현금 유동성이 지금 메말라가지고 뭐 대기업도 돈을 뭐 빌리고 말고 뭐 망하니 많이 하는 한국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잉에서 페드에서 이제 도움을 받거나 이제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간섭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지분 가치도 희석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어저께 사실 30조 정도 장기 30년 만기까지 포함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보잉 같은 회사가 정말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채권을 발행했는데 30조인데 여기는 지금 얼마요? 128조 갖고 있는 거예요. 150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128 밀리언.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한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핏은 총알은 엄청 지금 장전해 두고 있다. 앞으로 매물만 나오면 얼마든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버핏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적정 가치로서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지금 버핏이 만약에 돈을 쏜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한다, 그럼 어떤 투자를 할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지만 이 정도 자금의 규모가 되는 회사가 상장된 주식을 물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요즘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그거 자체가 또 신호를 주게 되면 그거 자체가 상당히 가격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버핏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보였던 유의미한 투자를 이렇게 보면 인베스토피디아 여기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예, Art of the Deal 해가지고 버핏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건데 2011년도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빌리언 그러니까 5조 달러에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뭐냐면 이제 오디너리 스탁이 아니에요. 보통주가 아니에요.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죠. 우선주인데 우선주하고 이제 보통주하고 다른 게 이건 뭐냐면 우선주 이게 구조화 들어간 건데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우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버핏한테 SOS 친 거예요. 그래서 SOS 치니까 버핏이 유동성 공급해 주려고 투자는 하는데 단순히 이제 보통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주를 발행해라.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면 1년에 배당을 6% 고정이에요, 고정. 그리고 이걸 나중에 행사가를 정해놓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전부 다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워런트가 옵션이 붙은 거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 전에도 골드만삭스, GE, 뭐 최근에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뭐 문제가 많지만 요즘엔 하이엔츠 보면 다 어떤 거냐면 오디너리 스탁이 아니에요. 다 우선주잖아요. 우선주. 8%, 9%, 5%, 6%, 10%, 10%.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안전마진은 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배당을 어쨌든 간에 이제 6% 고정으로 6에서 한 10% 정도까지 받고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보통 주식을 전환을 해서 그 업사이드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버크셔 해더웨이가 단순한 어떤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냥 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 할 일을 은행 플러스 뭐 어떻게 보면 그 디스트레스 SM 뭐 스페셜 시츄에이션 하는 프라이빗 에쿼티가 하는 걸 약간 좀 짬뽕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회사를 눈여겨보냐면 지금 이번에 위기는 사실 금융위기가 아니거든요. 금융위기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단에서 온 실물위기, 코퍼레이트 크라이시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퍼레이트 크라이시스 리얼 이코노미의 가장 큰 그 위험은 뭐냐면 유동성 위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좋은 회사든 안 좋은 회사든 뭐 무차별적으로 유동성 위기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이 유동성만 공급이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여기서 이제 차별화되면서 좋은 회사일수록 빨리 회복을 할 텐데 이런 회사조차도 지금 유동성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버핏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초우량한 회사들, 우량한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시기가 더디게 되면, 지나게 되면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결국 그거를 긴급 자금을 수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버크셔 해더웨이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아마 현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S&P 500 인덱스 ETF, 스파이라고 그러죠. SPY 하고 이제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를 지금 2011년, 10년 정도 후반부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사실이 보면 이 오렌지색이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인데 대부분 아웃퍼폼을 해요. 아웃퍼폼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냐면 2018년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 거의 뭐 160, S&P 500가 160 누적 수익일 때 이거는 얼마냐면 거의 200에 40%예요. 40%.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이 생기는데 또 이런 식으로 2011년도에는 어땠냐면 오히려 주가 지수 그러니까 S&P를 오히려 언더퍼폼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때 버핏이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급락때 어땠어요? 지금 뭐야? 지금 언더퍼포먼스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붙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저는 버핏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 여전히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지금 같은 기회가 그 굉장히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가치 기준도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S&P 50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대 속도가 이렇게 수렴할 때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건 지금 코로나는 아무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키신저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얘기하지만 과연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세상이 과거의 세상이랑 같을까? 뭐 대부분 경우 다 다르다 그래요. 완전 뭐 새로운 질서가 개편이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뭐 엄청난 부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정보를 얻고 뭐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뇌피셜로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는 저희보다는 워런 버핏이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의 소스와 어떤 그 정보의 채널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 때문에 일반 사람이 투자할 수 없는 조건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 어, 우량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뭐 지금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뭐 더 하락하고 하든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든 지금이야말로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를 사야 할 때다. 왜냐하면 뭐 한마디로 저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버핏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 팀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예측을 못할 것 같으면 지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에 어깨에 올라타자. 거인의 등에 올라타자. 그 전략이 상당히 저는 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통 같은 주총회를 만나서 할 테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면 여기 주소 여기 넣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스턴 타임 그 오후 4시 5월 2일 날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하면 5월 3일 새벽 5시죠. 이때 이제 주주총회 열립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버핏의 복심, 그 심중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여기 엄청난 이제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요. 왜 델타 에일리언 주식을 팔았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현금을 더 늘릴 거냐? 지금이라도 살 거냐? 자사주를 살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쏟아질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한 번은 무료거든 무료 등록을 하셔가지고 한번 참관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간추려가지고 한번 제가 번역을 해서 또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이제 예측, 여러 가지 뇌피셜들이 난무하는 이때 가장 이 지구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버핏이 무슨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모르죠. 저희는 몰랐지만 이제 그 공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주식을 엄청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